여러분, 정부가 생계비 대출을 해주죠. 최대 100만 원까지 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생계비 대출을 뜯어보니까 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냐. 지난 5주 동안에 이 생계비 대출을 받겠다고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2만 5천 명이 몰렸어요. 2만 5천 명. 지난 5주 사이에 말입니다. 생계비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2만 5천 명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40대 50대 비율이 50.1%입니다. 50%입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지금 40대 50대면 엄마 아빠들이란 말입니다. 예, 엄마 아빠들은요 이 100만 원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예, 지금 엄청나게 몰려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40대 50대 특히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예요. 이 허리인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요 100만 원 생계비 대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지금 바닥이 더 힘들어져 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생계비 대출을 받은 40대 27.1%예요. 허리가 부러졌죠. 허리가. 예, 6,940명 2만 5천 명 중에 6,940명. 50대도 22.9%입니다. 5,840명. 더 심각한 60대로 가면 더합니다. 3,543명 13.9%입니다. 심지어 70대도 있습니다. 3.1% 787명. 그나마 30대는 5,611명 22%라는 게 좀 적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10대도 있네요. 예, 만 19세 포함해서 예, 지금 보면 2,816 참 난리죠. 2,816명이면 11%입니다. 자, 우리가 말입니다. 여기서 볼 때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40대 50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00만 원을 받으려고 100만 원을 받으려고 생계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평균 금액은요. 61만 원, 61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3월 5주차부터 시작해 4월 4주차까지 말입니다. 대출 건수는 2만 5,545건이니까 2만 5천 명이 넘은 거죠. 대출 총액은 156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지금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특히 40대 50대가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61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지원이 연체자나 무소득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기는 해줍니다. 신용평점이 20% 이하,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이러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해주는데 문제는 신용평점이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릴 정도로 진짜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경제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많아지면 만사형통이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소액 생계비 대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아진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왜 안 하면요. 이게 100만 원 대출이라도 지금 61만 원 평균 61만 원이니까 61만 원 대출이라도 이거 이자가 셉니다. 연 15.9%예요. 굉장히 세요. 예. 근데 이제 금융교육을 이수를 하면 15.4%로 낮춰줍니다. 예. 그리고 6개월 이상 성실 이자 납부를 하면 12.4%로 낮춰주고요. 추가 6개월 성실 이자 납부를 하면 9.4%까지 낮춰줍니다. 저는 이 지표가 결국 말입니다. 금융교육까지는 이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성실이자 납부 1333원 이것도 만약에 못 갚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경제는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경제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많이 나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아이들 학비는 고사하고요. 주거비나 생활비도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주거비나 생활비. 의료비도 부족하다고 하고요. 이 61만 원 받아서 말입니다. 61만 원 받아서. 그런데 이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라도 갚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 보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대출은 또 얼마나 셉니까? 지금 가계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867조예요.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과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경제가 좋아지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이십니까? 아니 40대 50대가 생계비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죠. 적어도 말입니다. 40대 50대 비율이 생계비 대출에서 가장 낮아야 됩니다. 가장 낮아야 돼요. 많다 그러면 뭐 60대 70대가 많아지는 게 이게 정상인데 40대 50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즘 40대 엄마 아빠 그리고 50대 엄마 아빠 참 돈 없어서 자식들 볼 면목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더욱 아파지네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이들한테 생활비도 줘야 되고 학비도 줘야 되는데 진짜 생활비도 학비도 못 줄 그런 위기에 저도 취했었거든요. 그때가 2020년 3월 달입니다. 최악이었죠.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아는데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 그 말이 딱 맞아요. 자식들은 생활비 달라 학비 달라 이야기하지만 그 못 주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찢어지고 또 찢어질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빨리빨리 혁파를 하고요. 기업이 잘 돌아가게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노동계획이 시급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끌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야당은요. 국론을 분열시키고요.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자초한 사람들 같으니까요. 야당은 어떻게 하든지 물론 협치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한 곳으로 모여가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요. 야당은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간호법만 봐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자꾸 만들잖아요. 지금. 앞으로 또 남았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것도 남았고요. 이게 이제 20대들을 위한 거거든요. 20대. 장학금 지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포퓰리즘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에다 또 방송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내년 4월 10일까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그 속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거기에 속지 말자고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갈라치기를 하면서 나라를 더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 찍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선택. 그게 말입니다. 국민의 힘도 안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당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40대 50대 엄마 아빠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